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포토샵 도구 설명에 대한 인강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옛날에부터 그전부터 제가 쭉 포토샵 강의는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 유튜브라는 걸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저 수기로 쭉 이래 적어서 카페에 보면은 도구는 도구대로 또 활용은 활용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로 나눠서 해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인강으로 이렇게 도구 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포토샵을 이렇게 켜면요, 이렇게 이 이미지도 많이 보이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그 전에 열어놨던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면 새로 만들기 열기가 있고요. 열기는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내오는 거고, 새로 만들기는 새로운 종이를 내서 다시 거기에다가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보통 보면 포토샵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위에서 굉장히 로딩 바만 도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 좌측 상단에 보면 PS 포토샵 홈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화면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은 바로 홈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포토샵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도구 설명도 하루에는 다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3번이나 4번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토샵 화면 프로그램은 뭔가? 포토샵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그야말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전에는 프로그램이 다소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어도비의 포토샵이 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샵을 이래 보면은요, 우측에는 팔레트가 놓여 있고, 요래 좌측에는 도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도구는 여 위에 있는 꺽쇠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도구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어떻게 놓고 작업하느냐는 여러분의 취향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면을 이래 하다가 보면은 이 팔레트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포토샵을 해야 될 때 맨 먼저 알아야 될 경우에는 창에서 작업 영역, 필수 제설정, 어도비 프로그램은 이제 CC가 나오고부터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필수 재설정, 안 그러면 지정된 레이아웃으로 다시 설정,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원래의 포토샵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우측에 포토샵 배우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보면은 대충 이 툴이 뭐 하는구나, 또 아니면은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를 누려보면은 이미지의 어떤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은 별 필요가 없으면은 우측 맨 위에 꼭대기에, 좌측 꼭대기에 보면은 꺽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면은 좀 작아집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기본 화면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할 것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이해하면은 포토샵을 50%는 했다 할 정도로 레이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미술 공부 그런 걸 할 때 팔레트라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낼 때, 새 종이를 낼 때 맨 처음에 보면 파일을 클릭합니다. 여러 단축키도 있고 또는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맨 처음에 보면 풀다운 메뉴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강의를 진행하면서 단축키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을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면은요, 새로 만들기가 있고 열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로 만들기는 새 팔레트를 낸다는 말입니다. 새 팔레트, 새 종이를 내서 하얀 백지 위에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열기라는 말은 컴퓨터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보내기는 작업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겠거든요. 그럼 저장하는 거는 조금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새로운 팔레트를 낸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종이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 사진 작업을 할 것이면 이렇게 보통 보면 사진 작업 인치로 나옵니다. 이렇게 23, 46, 57, 68, 8열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그마한 우리 자그마한 사진은 2, 3인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쇄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쇄 어떤 그다음에 아트 및 일러스트 또는 뭐 웹으로 모바일로 한기 다른 게 다른 이런 거를 이렇게 눌려서 종이를 가져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트보드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은 그러나 웹이나 모바일 이런 걸 웹을 낼 때는 아트보드가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보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대지 도구를 사용할 때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인쇄용이나 사진용으로 아트보드에 체크를 풀고 종이를 이렇게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누르면은 새 종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이번에는 웹용으로 해보면은 웹용으로도 종이를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 아트보드가 여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지도구라고 여기 대지라는 표시가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맨 처음 이 버튼을 지그시 눌려보면은 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있는가 하면은 이동 도구가 있고, 이동 도구는 뭔가 하면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가 되겠고, 대지 도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지 도구. 보통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람은 대지 도구를 쓰겠는데, 대지 도구를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종이가 대지 도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한 개 더 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시 또 대지도구를 이렇게 해서 또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 작업을 할 때 여기 보면 그리고 플러스 표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할 때는 잘 쓰지가 않고, 우측의 레이아웃에 보면은 대지 도구가 있고, 대지라는 말이 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하나 제가 금방 복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 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더군다나 우리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버리면은 전에는 새 종이가 여기 하나 있고요. 레이아웃은 편의상 제가 옆에 내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하면은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안에.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 종이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또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렇게, 또 여기서 하나 더 열면은 또 하나 열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위에 보면은 자,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를 누려보면은 빈 종이,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미지, 여기 보면 또 인물 이미지, 이렇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면은 각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금방 보면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했다가 또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금방 사라져서 막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하게 이 위에 쭉 여기 메뉴 줄 밑에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각자 선택이 되어 있고, 또 이 꼬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이를 넣을 때 누르면은 클릭하면은 종이가 또 사라지고 화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도구를 누르면 도구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동 도구와 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동 도구와 대지 도구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면은 셀렉션 툴, 이동 도구를 선택해 놓고, 이동 도구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일단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동 도구를 이렇게 클릭해 주고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 이미지를 인물 이미지를 하나 냈습니다. 내면은 요 팔레트가 레이어가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레이어에 보면은 여기서 자물쇠 표시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미지를 요렇게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동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물쇠를 풀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내면 항상 요 잠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미지도 처음에 내면은 이렇게 잠겨져 있고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빈 종이를 새 팔레트를 내도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절대 요거는 아무리 선택 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서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종이는 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툴은 뭘 움직이는 툴이 되겠습니다. 옮기는 툴.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도비 프로그램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삼각형 표시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은 많은 도구들이 숨어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동 도구 다음으로 많이 쓰는 도구는 요렇게 사각형 도구와 원 도구,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윤곽 도구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잘 쓰지를 않습니다. 설명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도구를 죄송합니다. 내놓고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보통 요런 자물쇠를 풀면 우리가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변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 도구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은 그래서 컨트롤 C 복사가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다른 여기 빈 종이에 컨트롤 V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고요. 다시 여기로 가서 이 영역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가 되겠습니다. 영역이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툴을 이렇게 해서 원으로 사람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C 해서 세 종이 와서 컨트롤 V 붙이고, 또 이걸 옮길 때는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새 팔레트에서 보면은 이미지를 하나 옮길 때마다 맨 처음에는 여기서 세 종이만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을 사각도구를 선택해서 하나 옮겨왔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옮겨왔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 이렇게 때가 있고요. 다시 또 두 번째로 옮겨왔으면 두 번째, 즉 말해서 그러면은 레이어가 하나가 생기고 하나 위에 복사를 해와서 붙였으니까 또 레이어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2가 움직이고 레이어 1을 선택해 놓고 움직이면 레이어 1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역 해제는 컨트롤 D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요 도구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가로줄이고 세로줄입니다.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선을 긋는 걸 이해하면 이거 아니라도 선을 긋는 게 많이 있는데 선을 긋는 도구니까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선을 긋을 때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선이 그어집니다. 그어지 놓고 나서 색상을 입혀야 되거든요. 색상을 입히는 거는 편집에 가서 획입니다. 획에 가서 내가 어떤 색상을 입히느냐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 색상을 이렇게 색상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다 되었을 때 저장하여 어떻게 쓰는가를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수정, 보정 또는 글을 넣어서 다 완성이 됐다고 보고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뜨면은요, 무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PSD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PSD는 수정 파일인데 포토샵은 반드시 수정 파일과 쓰는 파일 두 개를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PSD로 저장을 하고요. 하나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이미 바탕화면에 PSD로 저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불러서 다시 수정하고 싶을 때 다시 꺼내서 수정해서 쓰는 파일이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웹에서 쓰는 파일은 요 밑에서 파일 형식을 눌러보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만 합니다. 여기서 JPEG 하고요. 그 다음에 PNG. PNG 파일은 주로 투명 이미지, 배경 이미지가 없을 때는 PNG를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JPG로 합니다. JPEG보다는 PNG가 그냥도 PNG를 저장해도 됩니다. 투명 파일이 아니더라도 되는데 용량이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그냥 JPG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요. 요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저장은 다 됐고요. 바탕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JPG, 우리가 웹에서 쓸 거로 JPG로 저장한 거고, 이거는 PSD 파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PSD 파일, 즉 다시 또 잘못됐을 때 이것을 가져와서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JPG나 PNG로 바꿔서 저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차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